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다라는 건데, 사형식, 오형식 수동태, 이제 수동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등부 때 진짜 수동태 가지고 피를 많이 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수동태를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수동태가 중등부에서 했을 때에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너희가 수동태를 잘 전환시켜서 풀 수 있느냐 이 정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인데, 고등부 때에서는 뭐랑 결합해서 나오냐면 관계사랑 결합을 해서 나올 것이다. 오케이? 혹은 분사 표현으로 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동사의 태로서 나오는 수능 문제들에서도 이 태, 준동사의 태 파악하세요라고 했었던 거 하프 모의고사 때 얘기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동태는 정말 기초 중 기초이면서도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로 나오면서 정말로 많이 헷갈릴 거예요. 모의고사를 볼 때 혹은 내신 시험을 볼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고등부 때 나올 것인지 얘기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동태의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덕이 중반들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의 잠들기 직전인 것 같은데. 수동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동태는 원래 문장에서 뭐를 주어로 만들었지? 목적어예요. 그래요? 목적어가 주어가 됐다. 곧 목적어가 없어진다라고 봐야 돼. 단 얘 제외하고, 사형식 제외하고. 오케이? 사형식은 어떻게 생긴 친구였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였기 때문에 목적어 하나는 그대로 남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형식을 수동태로 바꿨다라고 하면은 삼형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형식을 수동태로 바꿨다라고 하면 삼형식이 될 것이다. 혹은 때때로 일형식이 되기도 하더라 정도인데, 우리가 고등부에서 기억할 것은 삼형식이 된다 위주로 일단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왜냐면 어법 문제를 내세요라고 어법 문제를 푸세요라고 했을 때 일형식일 때 이 전치사가 많이 틀린 일을 물어보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사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두 개의 목적어도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지만,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가 주어가 되는 경우가 강전 목적어 앞에 to, for, of와 같은 전치사를 쓴다. 밑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전 목적어를 대체로 문장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영어식 표현에 가깝다라고 하지만, 직접 목적어를 만들었을 때 앞에다가 저런 것들을 쓴다 라는 점이었는데, to랑 for랑 of 이 친구들은 뭐였냐면 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였거든.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의 전치사였는데,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다만 이 to, for, of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남은 기말고사까지 적어가지고 이제 물어보지 않는다. 정말 때때로 가끔 아주 드문 빈도로 서술형에서 출제하기도 해요. 서술형에서 출제하기도 하는데, 사실 지금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볼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수동태 배우던 중2 초반에 암기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커리큘럼상 그렇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적용해 주시면 된다는 점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I was given some interesting book 이렇게 했지만 some interesting book were given to me 이렇게 하면서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친구는
1형식으로 바꾼 형식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왔을 때 이미 목적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다 밑에다 적어봅시다. 목적어를 주어로 가져온 수동태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왔을 때 보통 어떻게 내냐? 얘는 분사의 태 문제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분사의 태 문제에서 많이 내고 있다.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끊어보죠. 끊어봅시다. 문제 형식은 이런 거예요. 아니가 아니지. 이렇게 해볼까요? 문장이 이런 식으로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기분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놓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배웠는데 이 친구는 사형식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이 정도 태 문제로 고등부 때 출제된다는 거. 알겠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이것도 사실 따지자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간접 목적어가 주어였기 때문에 목적어가 그대로 올 수 있다. 만약에 직접 목적어 왔을 땐 그냥 완전한 문장으로 판단하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저도 체육대회 끝나고 잘 나오셨어요. 안 나온 자들도 있지만. 교회 오늘 열심히 달렸나? 응원 열심히 했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전치사들이 있다 정도로만 여기 페이지는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다라고 했을 때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우리가 봐줘야 될 것은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경우는 이 목적격 보어가 명사일 경우 출제, 그 다음에 형용사일 경우 혹은 원문에서 목적격 보어가 동사 원형이었을 경우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원칙은 뭐였냐? 목적격 보용으로 쓰이는 형용사, 분사, 명사, 투부정사는 그대로 쓴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건데 쌤이 아까 수동태 때문에 많은 키를 볼 수 있다라고 했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 올 수 있니 없니라고 물어보면 못 온다라는 것이 원칙이잖아. 그렇게 됐을 때 a man called the king is라고 해서 이렇게 밑줄이 딱 그어질 거예요. 수동태 다음에 목적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명사가 오지? 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런데 얘는 보어였기 때문에 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오형식을 명사로 받는 친구들, 형용사로 받는 친구들, 그리고
동사 원형을 받는 친구들의 그 동사들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다음 장으로 일단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대체로 이렇게 형용사나 분사를 받는 친구들이 뒤에 형용사를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거거든. 대표적으로 일단은 call, name, 목적격 보어가 명사의 친구들, 그리고 find라든지 consider라든지 make 이런 친구들은 형용사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명사 다음에 이 태를 물어본다라는 것이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부사 쓸래 형용사 쓸래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예문으로 한번 보자. The suspect was found innocent by the police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밑줄을 긋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해석해 보시면 돼요. 이 서스펙트 이 용의자라는 사람이 순수 학예에 찾아진 건지,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지, 아니면 주어를 보충하고 있는지, 그 해석에 따라 여러분들은 구분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모든 동사들을 암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 대비할 때 쌤들이 어떻게 하냐? 자, 요것은 우형식 동사에서 온 보어였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를 쓸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형식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보어가 그대로 남아져 있는 채로. 오케이? 이 형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것이다. 혹은 정말로 오형식 동사처럼 쓰여놓고 부사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의미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구나라는 것들 쌤들이 이야기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딱딱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the letter kept him smiling 라고 했을 때 he was kept smiling 이렇게. 그러면 smiling이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 그가 하고 있는가? 얘가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이 분사 같은 경우에는 태밖에 안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스마일드를 당한 건지 아니면 그가 웃고 있는 건지 구분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문장 구조로 판단할 게 아니고 해석상의 의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오형식 수동태에서는 해석상의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다. 사형식에서는 사형식 동사니까 목적어가 올 수 있음, 이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앞장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 사형식 동사 전치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부를 준비하신다면 전치사를 암기할 게 아니고 이 사형식 동사들을 암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사형식을 제외하고 모든 타동사는 목적어로 수동태가 됐을 때 목적어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사형식만 암기하시면 된다. 그리고 특히 고2 때 많이 낚이는 친구가 이 친구의 오퍼. 그냥 사형식이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받는 친구도 있었는데 다 괜찮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원로는 목적격보와 투부정사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투부정사 왔다. 오케이? 그래서 구문 분석하세요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일 뿐. 오케이?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것이 명사, 형용사 얘기한 겁니다. 투부정사는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취하는 동사라고 해서 암기를 하고 올라갈 거예요. 목적격 보어였던 게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갔으니까. 그냥 보어라고. 어? 그럼 그냥 보어라고 할게요. 주격보어라고 해야지 따지면. 목적어를 보충하고 있었으니까 주어 갔으면 주어 보충하고 있다. 이해되니? 좋아요. 그 다음에 쌤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지? 또 왜 보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원로라는 지금은 사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 완전하다. 들어올 말이 더 이상 목적어로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보어로서 취급을 해야 될 것이다. 부사로서 취급하기에는 주어랑 너무 연관이 되어 있다. 왜? 그녀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주어랑 해석상의 의미가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격보어로 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여기다 별표 한번 쳐볼게요. 사역동사, 동사원형이 오는 경우 이 목적격 보어였던 원형 부정사는 투부정사로 바뀐다라는 점이에요. 이번에 저동고 시험에 나왔어요. 2학년 시험. 저동고 2학년 시험에 나왔는데 이제 많이 틀렸거든. 저동고 10명 중에 한 4명 정도 틀렸는데 틀리는 이유가 뭐냐? 공부를 안 했냐? 라기보다도 딱 이 중3쯤에 이 정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서 단 한 번도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기억하라는 말인 거야. 알겠지? 오형식에서 동사 원형을 취하는, 그러니까 사역동사 그리고 지각동사, 이 친구들의 동사 원형이 수동태로 들어오면 투부정사를 취할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The teacher made her finish the work. 일을 끝내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she was made to finish 라고 되어 있거든. 이렇게 바뀌었을 때 고등부 시험에서는 어떻게 밑줄이 그어지냐? 여기다가 밑줄이 그어질 거예요. 그러면 사역동사에서 투부정사가 왔구나 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고2에서 왜 틀렸냐? 사역동사는 동사원형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finish 아닌가요? 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야. 오케이? 왜? 중3 때 한 번만 언급하니까요. 그래서 고등부 때 많이 볼 기회도 없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기억하라. 3번씩 얘기한 것은 세뇌 작업입니다. 절대 까먹지 마세요. 알겠지? 자, 여기서도 the house was felt to shake. 동사 원형이었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왔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역동사 let은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됐을 때 be alert 부정사로 표현된다. 다시 말해서 고등부 시험에서 let 다음에 수동태로 쓴 구문 자체를 못 볼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라. 그런데 혹시라도 얘는 어디서 가끔 등장하냐? 서술형 작성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참고적으로 알아두자. let은 be alert 부정사로 바꿀 것이다. let은 be alert 부정사로 바꿀 것이다. let은 be alert 부정사로 바꿀 것이다. 이거 한 번만 오늘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이렇게 외울 거야. 내신으로 올라갔을 때 let이 들어간 문장이 있었을 때 쌤들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알겠지? let으로 이루어진 수동태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이다. 알겠죠? 사역동사 동사원형이 아닌 형용사, 명사, 분사 볼 때는 그대로 쓴다. 여기서 him running, he was hurt, running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얘도 원래 shaking이었으면 여기다 그냥 shaking 그대로 오라는 말이에요. 알겠어? 동사 원형만 투부정사로 받아라. 알겠어요? 대일 시험에 안 틀릴 수 있겠지. 자,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 건데, 조동사 수동태는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는 중2 파트에서 이미 배우고 넘어왔습니다.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원래 원형에서는 목적어였던 주어,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하세요. 그리고 by 행위자로 오면서 주어였던 목적어 오세요라고 배웠었지.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 오고 동사 원형 목적 이렇게 와 있을 경우에는 똑같이 목적어였던 주어 오세요라고 했지만 조동사 그대로 내려오고 얘 be 플러스 pp로 바뀌고 그 다음에 by 행위자로 올 것이다 라는 것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암기했었냐면 중2 때 조동사는 그대로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조동사는 그대로 내려오세요 라고 했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아하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뭐다? 조동사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구나 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조동사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구조형 분발식을 가히 목적격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거 필요도 없는 말. 이렇게 해서 조동사 수동태까지 봤습니다. 자, 완료형 수동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조동사 그대로 내려온다라는 것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이 이미 배우고 온 것이다. 자, 완료형 수동태와 진행형 수동태를 볼 것이다 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고등부 교과서부터 심심치 않게 쓰게 될 거고, 비상홈을 쓰는 학교를 가셨다라고 하면 질리도록 보게 될 겁니다. 중점 문법을 한 문장을 15개 이상씩 쓰거든요. 자, 그럼 완료형 수동태는 지금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해 보자. 조동사 개념 확장. 조동사의 개념을 확장해 보자. 조동사의 개념을 확장해 보자. 사실 수능식 어법은 아닙니다만 수능에서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동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더해서 동사를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 배웠나? 맞죠? 근데 사실 조동사라는 친구는 원문 영어에서 조동사는 본동사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조동사로 따로 배우냐? 본동사가 have pp로 be 플러스 pp로 바뀌고 해야 되는데 조동사 그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원래는 본동사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 기반 먼저 얘기할 때 조동사였기 때문에 각 때때로 수일치를 바뀌도록 하다. have 같은 친구들 has로 쓰지. 수일치를 가져오기도 하더라. 조동사가 can, could처럼 시제를 받아오기도 하더라 라는 거예요. 대신 can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사 원형은 무엇이냐? 얘는 원형 부정사라는 준동사였다라는 거예요. 원형 부정사라는 준동사였다.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쓰세요의 그 동사 원형은 준동사였을 뿐이었다. 이것이 일단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동사라는 친구의 의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사로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조동사의 종류라고 종류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일반 조동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널리 알려진 그 조동사들 얘기하고 있어. can, will 이런 친구들.
can, will, must 같은 친구들 점점점점점점 이런 친구들의 일반 조동사 형태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일반 동사를 대신해줄 비원동사 대신해줄 do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결동사라고 칭해지는 비동사가 있을 거예요. 연결동사라고 칭해지는 비동사가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시제를 위한 have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현재 진행형 그리고 수동태 그리고 완료 시제의 have, pp 그 친구들이 모두 조동사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조동사 친구들의 이것들이 조동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근거를 따져보자라고 하면 의문문에 의한 대답 Can you speak Korean? Yes, I can. can으로 모든 대동사를 받았죠. Do you speak Korean? Yes, I do. 이렇게 받아주고 있고 Have you ever been to Seoul? 서울 가본 적 있니? Yes, I have. 이렇게 받아주고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물론 조동사의 의미지만 Are you going to 뭐 삐리삐리 너 뭐 할 계획이라고 물어봤을 때도 Yes, I am. 비동사로 대답하게 돼 있어. 조동사로 대답한다라는 것. 왜? 조동사로 물었기 때문이다. 이해되니? 그것이 근거입니다. 대답에 있다라는 점이야. 또 하나 있습니다. 부정어구 도치할 때 쌤이 보조주어이다라는 말을 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부정어구 도치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볼게. 이렇게 했을 때 부정어구를 앞으로 빼면서 직접 의문문의 어순처럼 만든다라는 말을 쌤이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정어구 나동리를 앞으로 뺐을 때 문장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하면서 도치가 발생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도치가 발생하고 있어. Not only do I study hard, but also exercise every day. 이거 우리 안 배웠어요? 부정어구 도치? 배웠지?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친구들의 근거가 조동사라는 거야. 다시 한번 예문 한번 더 써볼게. 웨얼리를 쓸만한 게 뭐였어? 예문이 더럽지만 이렇게 써볼게요. 나는 자주 거의 샤워를 안 해왔다. I have taken, I have rarely taken a shower. 이렇게 썼다라고 했을 때 부정하고 도치를 하세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러면 have만 앞으로 뺐다라는 것은 이 친구가 조동사다라는 말이에요. 주의 이해돼요? 부정하고 도치. 부정하고 도치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그럼 이 부정어구 시간이 아닌데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우리 의문문 한번 생각해 볼게. 너 뭐 좋아하니? 이 원문이거든. 이 원문이야. 근데 내가 무엇을 물어보는지 강조하기 위해서
what을 앞으로 뺐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돼? 조동사인 do가 등장하면서 동사랑 주어 바뀌었잖아. 동사랑 주어, 조동사가 앞에 나온 건데 어떻게 동사랑 바뀐 건가요? 조동사가 공동사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장에 도치가 일어났다. 이거 이해되니? 다시 너 뭐 하니? 물어봤어요. what을 강조할 거야. 쭉 뺐더니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나왔지. 조동사라는 거. 이렇게 연결해줘. 조동사에 따른 거야, 비동사. 현재 진행형 쓸 때. 그러면서도 본동사였다. 이해되니? 그럼 얘도 나돈니를 강조하려다 보니까 앞으로 나왔더니 조동사랑 주어랑 도치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어구 도치의 원형입니다. 주의 이해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부정어구 도치에서도 이런 식으로 애들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이 친구들이 원래 조동사였다라는 말인 거야, 쌤 말은. 알겠지? 그래서 저 부정어구 도치를 지금 이해한다라기보다도 이 친구들이 조동사였다라는 걸로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조동사를 만들 때 아까 조동사 수동태 원칙 뭐였지? 조동사는 그대로 둔다라는 점이었어. 그러면 조동사였던 have랑 비동사가 그대로 두어진 채 올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 파트를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점입니다. 너무 수학 시간 같아? 쌤은 수학을 못해서. 그럼 이 정도로 기억을 했을 때 이 완료형 수동태를 어떻게 기억해 볼 것인가 라는 것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료 시제는 완료의 문장을 수동태로 변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has, have been 과거 분사로 나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학교에서 항상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have 플러스 pp입니다. be 플러스 bp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have been pp 됐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지? 그러면 시제 감각을 말해주기 위해서 have라는 조동사 그대로 남겨져 있다. 오케이? 그러면서 비동사는 시제를 탈 수 있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bene이라고 왔다. 그 다음에 pp가 그대로 남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진행형 수동태도 똑같아요. be 플러스 현재 진행형에다가 be 플러스 pp가 들어오는데 얘도 합쳐지면 be, being, pp가 된다 라는 점이고, 비동사도 조동사지만 특별하게 시제와 수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중간에 배치됐을 때 모양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앞에 맨 처음에 쓰였던 be와 have는 원래 조동사처럼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원문을 수동태로 바뀌더라도 남아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사실 그냥 원래대로 하면은 야 완료형 수동태 have been pp야, be being pp야, 암기하세요 이렇게 해도 넘어가도 되지만 원리를 설명한 이유는 고등부도 기억하라는 말인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양요림 할 수 있겠나? 네, 어찌됐건 기억할 건 그냥 하나야. 수동태로 바뀌더라도 혹은 이 be 플러스 ing와 pp가 들어가 있을 때에도 모양은 변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해 주면 돼요. 그래서 be 플러스 pp였던 것이 have pp랑 바뀌었을 때 중간에 being이 들어간다 정도. be 플러스 ing였던 거에 be 플러스 pp를 더했더니 be being pp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have 플러스 pp에다가 be 플러스 ing 쓰면 뭐 돼요? have been ing가 된다라는 것.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쌤이 저 조동사의 원리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have에다가 수동태 적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조동사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비동사에다가 수동태 적용하지 말자라는 거야. 조동사였으니까. 이해됐니? must 조동사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 수동태로. must를. 없어. 그럼 쟤네도 사실은 원래 없었던 거기 때문에 거기 가지고 고민하지 말자라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너무 진도가 빠른 것 같아서 다들 또 죽으려고 하고 있고 잠깐 휴식하겠습니다.